나이는 겨우 20대 후반, 통장 잔고, 영원, 친부모 얼굴도 모르는 천혜고아, 그리고 방금 남의 물건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유치장에 처박힌 인생 최악의 막장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완전히 인생 접게 생긴 주인공 레이토. 그런데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이 비참한 유치장에 정장 차림의 의문스러운 변호사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소름 돋는 거래를 제안하는데, 지금 당장 당신을 여기서 나가게 해줄 보석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돈도 없는데 뭘 바라고, 선택지가 실형 아니면 의문의 수군뿐인 외통 수상황.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은 레이토. 도시 외곽, 어두컴컴한 신사 뒷마당에 서 있는 이 거대한 농나무를 지키라는 것. 아니, 보석금까지 내주고 날 빼낸 이유가 겨우 이 나뭇잎 쓸라는 거였어? 황당함도 잠시. 이 나무를 지키기 시작한 첫날 밤, 레이토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새벽 2시, 인적 없는 신사. 사람들이 예약까지 해가며 비밀리에 찾아와 농나무의 거대한 구멍 속에 머리를 쳐박고 기괴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이 나무 파수꾼이지? 당장 말해. 우리 아빠가 밤마다 여기 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밤마다 나무 주변을 배회하는 사연 많은 여대생 유미.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나무에 자신의 영혼과 진심을 백업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평생 쓰레기 취급받던 막장 청년 레이토는 어떻게 이 나무를 통해 한 가족의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게 되었을까요? 40여 년간 용의자의 X의 헌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같은 수많은 걸작을 내놓으며 전세계 독자들을 울리고 웃겼던 트릭과 감성의 마술사 히가시노 게이고. 얼마 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며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따뜻하고 영험한 이야기. 미친 몰입감의 추리 휴먼 판타지, 농나무의 파수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전 청소를 마치고 종문소로 돌아가려던 참에 레이토는 발을 멈췄다. 어떤 여자가 석등록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마한 얼굴에 큼직한 눈, 어젯밤에 본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레이토에게 다가왔다. 이곳 관계자분이죠? 뭔가 귀찮은 일에 휘말리겠구나 라고 레이토는 직감했다. 괜히 끼어들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여자가 딸이에요 라고 불쑥 말했다. 나 그 아저씨의 사지 도시아키 씨의 딸이에요. 그 사람 여기서 뭘 한 거예요? 뭘 했냐니, 그야 기념을 했겠지요. 레이토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꼬박꼬박 대답해줘야 하는 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뭘 빌었는지 알고 싶으면 되기 직접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사지유미라는 여자는 뭔가 더 이야기하려다 말고 답답함을 꾹 참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획 발길을 돌려 가버렸다.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겠냐. 가녀린 등짝이 그렇게 투덜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겨우 파수꾼 자리를 얻은 레이토 앞에 나타난 아버지의 행적을 쫓는 의문의 딸 유미.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면서도 정작 가슴 깊은 곳의 고민이나 진심은 단 한 번도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서로에게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서글픈 단절을 뼈아프게 파고드는 작가의 첫 번째 화두입니다. 레이토는 망설였다. 이런 한밤중에 아버지를 매형해온 것을 보면 뭔가 기난 사정이 있는 것이리라. 아무래도 사지의 기념을 방해할 생각은 없고 뭘 하려는지 살짝 들여다보려는 것뿐인 모양이다. 그런 정도라면 못 본 척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얼핏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사지에게 들키면 일이 커진다. 그렇게 레이토가 고민에 빠져있을 때였다. 억양을 붙인 기묘한 소리가 농나무 안에서 들려왔다. 레이토는 유미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녀도 놀랐는지 동그랗게 뜬 눈을 몇 번이나 끔뻑거렸다. 그대로 둘이 딱 굳어있는 참에 다시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사지의 목소리다. 독경 같은 게 아니었다. 그러기는커녕 멜로디가 붙은 소리다. 즉 명백히 콧노래인 것이다. 사지는 콧노래를 섞어가며 기념을 하는 걸까? 그 엄상궂은 얼굴을 생각하면 상상 못할 일이었다. 레이토는 손끝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혹시 그 행선지가 거대한 농나무가 있는 한적한 신사? 유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월양신사는 일부 심령 마니아들에게 꽤 인기 있는 파워스폿이었어. 정확하게는 경내의 거대한 농나무, 나무 안에 들어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나? 하지만 아빠가 왜 이런 곳에 드나드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야. 딱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아닌데 게다가 이런 한밤중에. 그래서 뭘 하는지 알아보려고 아버지를 뒤를 밟아 여기까지 오게 됐다. 라는 거야? 그렇지. 신비한 농나무 속에서 흘러나오는 험상궂은 아버지의 콧노래. 이 기이한 설정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왜 남들이 다 잠든 한밤중에,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딸 몰래 이 비밀스러운 나무 구멍을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그 콧노래는 단순한 흥얼거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비밀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멜로디를 통해 한 남자의 감추어진 생의 고뇌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고아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혼자였다. 기댈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나 혼자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지역 공립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모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변호사 이야모토의 말이 귓가에 남아있었다. 도요이 사장이 말했어. 결함 있는 기계는 아무리 수리해도 또 고장이 난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여서 어차피 결함품. 언젠가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나아가 변호사는 뒤를 이어 말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예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그 말에 대해 레이토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답은 찾지 못한 채였다. 세상에게 결함 기계, 나고자라 불리며 끊임없이 외면당했던 레이토. 그의 상처는 비단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더 이상 이전처럼 쓸모있지 않다고 느낄 때,
문득 스스로가 결함품이 된 것 같은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작가는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가진 청년을 통해 어른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숨기고 사는 근원적인 존재 불안을 건드립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정말 그런 것인가? 미신도 전설도 아니고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레이토는 생각을 굴려보았다. 갖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돈이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로또에 당첨되는 거? 아니, 그런 돈은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 무진장 돈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척척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능력을 내려주신다면 그야말로 최고다. 이를테면 잠에서 깨어났더니 천재 화가의 능력이 손에 붙어서 그냥 슬슬 끼적거린 낙서도 몇십만, 아니 몇백만 엔이라는 금액으로 팔려나간다. 혹은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를 땄더니 여기저기 회사에서 사용 허가를 간청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막대한 로열티가 해마다 은행 계좌로 척척 입금된다. 푸훗 하고 입가가 풀어졌다. 무슨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완전히 알라딘의 마술 램프잖아. 그런 옛날 얘기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리 없다. 미신도 전설도 아닌 진짜 기적. 레이토가 꿈꾸는 로또 당첨이나 무한한 부 같은 욕망은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레이토의 이 허황한 상상을 통해 역설적으로 농나무가 다루는 세계가 이런 물질적인 요행이나 욕심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농나무가 전하는 진짜 영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과 진심이 교감하는 훨씬 더 고귀하고 신비로운 인문학적 기적임을 레이토의 오해를 통해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네는 어떤 장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레이토는 숨을 들이쉬고 옆에 차은혜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앞을 향한 채였다. 내가 도와줄 건 없어라고 그 옆 얼굴이 말하고 있었다. 후 숨을 내쉬고 마사카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르에 대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마사카즈의 한쪽 뺨이 움찔 흔들거리는 것을 보면서 레이토는 뒤를 이었다. 기계를 좀 다룰 줄 아는 것 빼고는 배운 것도 없고 특기도 없고 싸움에 나설 무기는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도 항상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철이 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랬으니까 분명 내일부터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잃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앞에서 돌이 날아오면 잽싸게 피하고, 강이 있으면 뛰어넘고, 뛰어넘지 못할 때는 뛰어들어 헤엄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흐름에 몸을 맡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 뭔가 하나라도 내 것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게 돈이 아니어도 좋고 집이나 땅 같은 대단한 재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넝마 같은 옷 한 벌이라도 고장난 시계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태어났을 때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뭔가 하나라도 지니고 있다면 제가 이긴 겁니다.
죽을 때 넝마 같은 옷 한 벌이라도 내 것이 있다면 내가 이긴 거다. 세상에게 결함품이라 버림받았던 청년이 농나무 아래서 비로소 내뱉은 위대한 각성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엄청난 재산이 없어도 내 앞에 닥친 시련을 묵묵히 뛰어넘고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며 내 생을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승리라는 레이토의 당당한 고백. 이 문장은 자신의 가치가 자꾸만 흐릿해진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뜨거운 존재의 품격을 되찾아주는 작가의 위대한 인생 선언입니다. 도청을 한다고 해도 녹음기 같은 것을 농나무 안에 숨겨두는 정도일 거라고 상상했는데 유미가 준비해온 도구는 훨씬 더 본격적이었다. 유미는 이어폰을 빼내 말없이 레이토에게 내밀었다. 레이토는 그것을 자신의 귀에 꽂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뭔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흠칫해서 유미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어폰을 빼면서 지난번 그 콧노래야 라고 말했다. 침묵은 계속 이어졌다. 아무래도 콧노래 말고는 사지가 소리를 낼 일은 없는 모양이다. 이 도청 작전은 별다른 수확도 없이 끝날 것 같다. 레이토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느닷없이 스피커에서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레이토는 놀라서 유미를 보았다. 그녀도 아연한 기색으로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유미가 쉿 하고 검지를 입에 댔다. 최대한 집중하려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이윽고 눈을 뜬 그녀가 말했다. 이거 아까 그 콧노래야. 뭐? 아버지의 콧노래와 멜로디가 똑같잖아. 레이토도 귀를 기울이며 조금 전의 콧노래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진짜네. 사지씨는 이 곡을 콧노래로 부른 거였어. 마침내 밝혀지는 농나무의 영험. 그것은 언어라는 얕은 그릇에 담지 못해 평생 가슴에만 묻어둔 인생의 비밀과 진심을 전하고 받는 교감의 매개체였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밤마다 그토록 애타게 농나무에 불어넣었던 그 피아노 멜로디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버려진 결함기계라 믿었던 청년 레이토는 이 나무를 통해 찾은 수많은 이들의 말할 수 없는 진심을 연결해주며 어떻게 자신의 진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냈을까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어 농나무 속에 맡겨둔 부모님의 애타는 사랑, 그리고 그 진심을 마주한 순간 흘리는 눈물과 구원의 이야기. 도대체 사지 아저씨의 피아노 멜로디 속에 어떤 소름 돋는 반전과 가슴 벅찬 감동이 숨겨져 있는지, 이 기막힌 비밀이 어떻게 풀리는지, 나도 어딘가에 가서 나 책 좀 읽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다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파수꾼을 읽어보시길.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 때 뭔가 하나라도 내 것이 있다면 내가 이긴 거라는 레이토의 고백처럼 오늘 밤 당신의 가슴속에도 말로 다하지 못한 소중한 염원이 농나무의 영험한 기적과 함께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이야기 정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